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를 적극적으로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노동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랜드 미 국무성 차관 대행이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미 쿠데타 때문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미국인의 무려 61%가 일당을 받아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이 트럼프의 암살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북한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은 수요일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무기 매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커비는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나토의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 분쟁을 야기했다고 비난한 이후 푸틴과 김정은이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외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는데 커비는 두 사악한 지도자들이 더 많은 무기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달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비는 이러한 협상에 이어 앞으로 몇 달간 고위급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양측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상당한 수량과 다양한 유형의 무기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러시아군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고 여러 번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최근 양국 간 열차 운송에 비밀 탄약 공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실제로 짧은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길어질수록 미국과 한국의 적 북한의 군수산업이 대대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의 네오컨이 미국을 참담한 현실로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미시간주에 2개의 전기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려는 미국 소재의 고션 인코퍼레이션의 중국 모회사 직원들이 회사 견학 중에 중국 공산당 선서를 하고 적군 복장을 한 사실이 왼쪽의 중국 배터리 제조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7월과 8월 고션 하이텍 파워 에너지 코퍼레이션스는 중국 안후이성의 공산주의 혁명 기념관을 여러 차례 견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은 적군 제복을 입고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공산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회사 웹사이트의 보고서와 영상에 따르면 고션 인코퍼레이션 또는 고션 하이테크가 전부 소유 및 통제하는 캘리포니아 소재 회사가 24억 달러를 투자하여 55만 평방피트 규모의 생산 공장 2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고션 하이테크는 CEO 리 첸을 포함하여 무려 923명의 중국 공산당 당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데일리 캘러 뉴스 파운데이션이 보도했습니다. 미시간 민주당 주지사 그레첸 위트먼은 미시간에 2개의 EU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려는 고션 인코퍼레이션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몇 달에 걸친 국가안보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달에 고션의 프로젝트에 승인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중국과 자유무역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활개를 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무성 차관 대행 빅토리아 눌랜드가
아프리카 순방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미국 고위 외교관들과 회의에 참석한 남아공의 한 베테랑 관리에 따르면 누랜드와 그녀의 팀은 아프리카 대륙의 최근 상황, 특히 니제리의 친서방 정부를 축출한 군사 쿠데타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랜드가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순방했는데 20년 넘게 미국인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그레이존에게 말했습니다. 프리토리아는 눌랜드의 매파적인 평판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프리토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 관리는 그녀가 지역을 휩쓸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완전히 방심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니제리아에서 인기 있는 군사정권이 일으킨 7월 쿠데타는 말리와 부르키나 파소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반식민 정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오페크 회원국 가봉에서 발생한 쿠데타도 말리와 부르키나 파소 그리고 니제리아에서 발생한 쿠데타처럼 절대다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매파 중의 매파이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빅토리아 눌랜드일지라도 수십 년 이어온 식민 지배와 이를 합리화하는 선거 조작을 뒤집는 쿠데타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간이 배밖에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브릭스 플러스가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모든 군사적 거점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현실을 촉진할 것입니다. GDP와 GDI를 합친 필라델피아 연준의 GDP 플러스 수치는 경기 침체가 2020년 4분기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GDP 플러스는 분기별 실질 생산량 증가율을 연속적으로 계산된 연간 100분율 포인트로 측정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GDP의 측정 불확실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출 측면 버전 GDP-E와 소득 측면 버전 GDP-I를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를 혼합한 GDP 플러스를 사용하여 경제 상황을 측정했는데 그로 인해서 왼쪽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 경제가 22년 4분기에 제로 아래로 떨어져 리세션에 진입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인의 61%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당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미국인의 44%가 일과 후 문라이팅으로 벌어들인 일당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랜딩클럽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성인의 61%가 일당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작년에 59%보다 약간 높습니다. 터커 카스는 트럼프의 출마를 막으려는 법적인 노력이 실패하면 그의 암살과 권력 유지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러시아와 열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참담한 현실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